군사시대에서 구석기 시대를 갔다면 이번에는 신석기 시대의 애니미즘과 이 기하학적 양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대가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변화를 하게 돼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런 구석기 시대의 그림 작품들을 봤죠? 기억하나요? 네. 그럼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나요? 그 역사적으로, 미술 말고 역사적으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변했을 때 어떤 점이 변했다? 채집을 이제 하고 그 전에는 어땠는데? 구석기 때는 어땠는데 신석기 때는 어땠다?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건데 구석기 시대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어디에 있었을까? 집이었을까? 동굴이었을까? 동굴이 집이었겠지. 동굴에서 딱 일어났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그날 먹을 거를 찾아 떠나야 돼. 어제 먹었던 열매를 다 먹지 않았다면 그 열매가 있던 곳으로 갔을 것이고 열매가 없었다면 오늘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또 내가 먹을 거를 구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점점씩 헤맸겠지. 이제 신석기 때는 뭐가 나타나? 이제 점차 사람들은 나의 집을 만들어 나가고 채집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냥이 아니라 그날 먹어야 될 고기를 내가 앞에 나가서 사냥을 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는데 우리 안에 넣어놓고 거기서 키워서 먹으면 되는 시대가 완성이 돼요. 이 책에서는 이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했다고 말을 하냐면 자연주의의 양식에서 기하학적 양식으로 이 변화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우저는 이러한 신석기 시대의 변화를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경제생활의 변화, 두 번째가 이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알아봤듯이 이 경제생활의 변화를 보자면 구석기에서 이제 신석기로 넘어오면서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게 돼요. 우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구석기는 채집과 수렵이었다면 신석기는 농경과 목축의 시대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책에서는 어떤 식의 표현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구석기는 자연 속의 인간이 자연 속에 있고 자연과 인간이 구별이 되지 않았다면 신석기 때는 자연과 인간이 대립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제 자연을 이용하고 응용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구석기 때는 자연의 혜택에 기생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신석기는 자연에 대한 승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말은 자연의 혜택,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에 열매가 있으면 그때 그냥 먹는 거고 그게 아니라 신석기는 내가 먹을 것을 직접 키워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는 어떻게 보면 기생적이고 소비적인 경제생활이었다면 신석기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경제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적 같은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생활을 구석기 때 했다면 신석기 때는 좀 더 안정된 생활 양식이 나타나게 되고 무계획적이고 약탈하는 경제였다면 그 이후에는 신석기 때는 혼자 어떤 가족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부족이 이제 모여 살게 되면서 상호 협력의 단계를 거쳐 나가게 돼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식의 연결 방법을 선택을 했다면 신석기 때는 긴 장래 일을 미리 고려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대비한 다음에 계획적인 경제 활동이 됐다고 보아요. 장래를 고려하여 식량을 저장을 하고 노동하여 이거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걸 분업하고 그러다 보니 무리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동굴이 무너지면 그쪽을 쓸 수 없지만 무리들이 일정 장소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살림살이를 또 조직하게 되고 이런 조직화된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본 경제생활의 변화였다면 신석기 시대는 이 세계관 동안 변화를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석기 때는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 굶주림에 대한 불안, 외부의 적, 그러니까 외부 야생 동물이라던가 아니면 식량의 결핍 이런 고통을
마술이라는 수단으로 방어했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런 행운과 불행,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왔는데 바로 옆에 열매가 있어. 이런 행운이라던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그냥 죽어가는 나의 동생이라던가 아니면 엄마 이런 거를 구석기실 때는 그저 받아들였다면 이제 신석기 때는 이거를 내가 통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농사를 짓고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운명이 일정한 섭리와 의도를 지닌 힘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농사를 지었다는 거는 봄에 씨앗을 심을 줄 알고 이제 그 다음에 언제 추수를 할 수 있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섭리와 의도가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신비로운 미지의 존재, 압도적인 위력을 가진 존재,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사는 이 세상과 어떤 그런 미지의 존재가 있다라는 세상으로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미지의 존재는 초현실 세계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령계일 수도 있고 영원 불멸의 영원히 사는 어떤 세계가 있다. 내가 사는 세계는 현실 세계는 눈에 보이는 한상 세계이고 한정된 수명을 지닌 육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 때는 이원론적 세계관이었다면 신석기 때는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변화를 맞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원론적 세계관에서는 구체적인 것, 현재의 생활이 중요했다면 이원론적 세계관에서는 정신적인 것, 내세의 세계가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미술에서 나타나게, 어떻게 미술에 영향을 또 끼칠 수 있었는가 이제 좀 살펴보자면 두 개를 아주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좀 더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게 처음에 봤었던 구석기 시대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이게 신석기 시대 그림인데 어떻게 보이나요? 이거 어때? 진짜 대충 그린 것 같다. 혼란은 아니에요? 좀 나도 그리겠다. 옆에 걸 보여줬을 때는 와 어떻게 저 시대에 저런 걸 그렸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걸 이게 맨 처음이었나 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기 어때? 약간 상식적으로는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어린애들이 그린 거고 이게 어른이 그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말의 근육을 보면 여기 보면 말 발굽조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근육의 어떤 모습, 이 허리, 이 라인. 근데 신석기 때 넘어보게 되면 그냥 다리 4개, 몸통, 머리 있고, 뿔 있고 정말 귀여운 그림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아까 저쪽 그림이 먼저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의 미술, 그러니까 이 선사시대를 좀 놔두고 보자면 미술은 어떻게 그려야 더 실제같이 보일까라는 계속 노력을 해왔었어요. 장승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활용점적 용의 눈을 그렸더니 그 그림에 있는 용이 승천을 해버린 거야. 너무 사실 같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황룡사에 가면 이 솔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벽에 소나무를 그렸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 그 그림의 벽에 있는 소나무에 앉으려다가 벽에 부딪혔다는 이야기도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해부학을 통해 인체의 비율과 생김새를 연구해서 어떻게 보면 더 사실적으로 그릴까를 연구를 하거나 마인드르트 호비마가 1689년에 그린 작품인데 원근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3D에 있는 공간을 2D이고 실제처럼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려야 더 실제같이 보일까라는 노력을 해왔었거든.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고대 그리스에 제옥시스랑
파라시오스라는 굉장히 아주 유명한 당대 화가가 두 명이 있었대요. 그런 사람이 이제 그림 경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제옥시스가 그림을 그려요. 이제 제옥시스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파라시오스를 불러서 자기 아뜰리에로 데려간 다음에 커튼에 뭐가 가려져 있었는데 그 커튼 뒤에 뭐가 그려져 있었냐? 한 소년이 포도를 먹고 있는 장면이 이제 그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커튼을 치는 순간 새들이 포도를 따먹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새들이 이거를 직접 먹을 수 있었을까? 없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제우시스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봤지? 내가 얼마나 사실적이었으면 새들이 와서 따먹었겠어?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자네 그림을 보여주게 라고 제우시스가 말을 하니까 파라오시스가 그럼 와! 하면서 자기 아뜰리아로 데려가요. 그리고 똑같이 커튼 쳐져 있는데 파라오시스가 이렇게 해요. 자, 보게! 하니까 제우시스가 황당해하면서 뭐야! 빨리 커튼을 치게나 뭐하나! 그랬더니 커튼을 이렇게 거두려는 듯한 빨리 뭐해! 커튼 빨리 걷어보게 하니까 그 커튼이 내가 그린 그림일세 하니까 그제서야 이 제우시스가 내가 좋네. 나는 새의 눈을 속였지만 자네는 새의 눈을 속인 화가의 눈을 속였으니까 라고 했던 그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그런 일화를 이거는 이제 안드리안 반 데르 스펠트라는 작가가 그린 작품인데 이런 식으로 이 정모라가 있었다면 이 커튼 이거는 실제 커튼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그린 커튼이에요. 이 진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커튼이 있는 정모라고 해서 제 부제로 파라시우스의 커튼이라는 작품가 걸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려야 더 실제같이 보일까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럼 신석기 시대로 갈수록 그림이 더욱 사실적으로 그려져야 됐었던 건 아닐까라는 전혀 반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럴 수 있었던 어떤 이유랑 그림이 왜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됐는지 이 어떤 그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때 그림을 그렸던 그 당시 그림을 그렸던 예술가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서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때 예술가가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했는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경제 생활이랑 세계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 두 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예술가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때 예술가는 직업이 뭐였을까? 주로 하는 일이? 사냥꾼이었겠지? 일단은 그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채집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 사냥꾼들한테는 어떤 희미한 발자국이나 냄새로 어떤 동물이 그곳을 지나갔는지 그리고 동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예리한 관찰력도 필요했을 것이고 유사점과 차이를 간파하는 눈도 있어야 될 것이었으며 그리고 음향을 식별하는 굉장히 예민한 귀가 있어야 됐었을 거예요. 따라서 그 감각, 어떤 나의 감각이 구체적인 현실 세계로 향하게 되는데 신석기에 들어와서 이제 사냥꾼은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들은 뭐가 되죠? 농사꾼이 됩니다. 더 이상 이 농사꾼들한테는 예리한 관찰력, 예민한 감각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적 예민성과 관찰력은 퇴화하게 되고 대신에 추상화 및 합리적 사고의 능력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예리한 관찰력, 예민한 감각은 결국 자연주의 예술의 어떤 특화된 어떤 감각이 되고 어떤 추상화 및 합리적 사고의 능력으로의 개발은 기하학주의 예술로 나아가게 돼요. 유석기 때는 산적처럼 떠돌아다니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련인이었을 때라면 그 신석기는 생산에 종사하며 생산수단의 보존, 확보에 주력한 사람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의 생활 감각은 동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이었고 신석기는 정적이고 전통주의적이었다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구석기 사람들은 매번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날은 비가 오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됐을 거고 그날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게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우리가 주로 사냥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의 냄새가 그 나를 해치는 뭐 곰이나 이런 데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바람과 반대 방향에 이렇게 막 서면서 사냥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동적인 생활을 해왔다면 신석기 사람들은 굉장히 패턴이 딱 정해져 있지. 나 봄에 씨를 내리면 다시 자라고 가을에 추수하고 이게 굉장히 패턴이 정해져 있고 이게 계속 어때? 1년이 지나면 또 똑같은 1년이 시작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전통주의적이라는 표현이 쓰이게 된 거예요. 생활 양식이 그러다 보니까 개성적이고 유동적인 반면에 신석기는 비개성적이고 고정적이 되는데 이거 방식이 내가 편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들 개성적인 방향이 나타나고 이쪽에서는 뭐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면 농사는 어때? 거의 다 비슷하지.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싹을 피우고 이게 그런 식으로 비개성적인 고정적인 생활 양식을 띠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이 구석기 시대 때는 체험과 경험의 개방적인 자연주의 경향으로 사물을 충실하게 그려내. 그러니까 다 말굽이 있으면 말굽바지를 그리고 코가 있으면 코를 그리고 코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으면 이만큼을 튀어나오는 그림을 했다면 이 신석기 때는 기하적 무늬로 양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마치 기호처럼 어떤 상형 문자처럼 획일적인 기호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석기 때는 삶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어떻게 보면 대상이 묘사에 집중을 하여서 구체적인 모습과 이 형상을 나타내려고 했다면 신석기 때는 사물의 이념이나 개념 내지는 본질을 파악하려고 이 추상이나 생략을 통해서 그림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살펴보도록 하면 여기서 보면 구석기 때는 귀가 있으면 귀를 그리고 여기 보면 곰들이 다 똑같은 곰이지만 이 곰과 이 곰이 다 모든 곰이 다 다르게 생겼어. 다 각자의 곰이 자세도 다르지. 여기 곰은 얼굴을 살짝 위로 올리고 있다면 여기 곰은 내리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보면 어때? 다리가 이 다리는 뒤로 이 다리는 앞으로 그게 아니야. 신석기 때는 그냥 4개의 다리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게 돼요. 이후에 보게 될 4대 문명 시대, 4대 문명 중에서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의 미술까지 본 다음에 여기에 살짝 추가를 해서 크레타까지 볼 거고요. 그 이후에 중세 미술이 그리스 로마 시대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세까지도 이러한 기하학적인 예술 양식이 쭉 이어져 오게 됩니다.